자, 공나누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우량 한우의 기준 이상으로 선발합니다. 그죠? 여기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5대 질병을 체크를 합니다. 능력과 질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소를 만져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 즉, 또한 이런 소가 어째요? 공나누를 쓸 수 있게끔 배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비만 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대리모는 BC에서 3을 제가 요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3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얘기예요. 너무 높으면, BCS가 높으면 비만일 때는 수태가 잘 안 됩니다. BCS 3이 어느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갈비뼈가 2~3개 정도 튀어나와 있을 정도. 너무 야이지도 않고 비만도 아닌. 이게 적당한 사이즈예요. 근데 대부분의 농가에 가보면 이런 소보다는 훨씬 더 비만대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대리모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대리모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우리가 이식하는 수정란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대리모가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은. 그래야만 좋은 송아지를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송아지를 놓을 것이다 라고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동결정액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나누하고 근친도가 3.125 이하로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정액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나누하고 이 근친도를 3.125 이하가 되게끔 우리가 맞춰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3개 개체의 종모 정액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태율. 농가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50% 더 됩니다. 80% 이상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수정란의 퀄리티. 영양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술자의 기술, 숙련도. 제가 숙련도를 표현을 썼지만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있느냐, 이야기죠. 숙련도가 숙련되지 못하신 분은 수정란 이식을 하기 위해서 실제 난소를 잡아서 난소의 항체를 잡아서 이게 적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감이 떨어져요. 왜? 지금까지 인공수정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체를 만져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한 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의식 수준이에요. 즉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만졌는데 이거는 이식하면 수태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감행을 해버리면 전체 수태율이 하나 둘 쌓이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평가 자체가 수태율로 나오기 때문에 수태율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농민들한테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쩝니까? 그때는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아이고 막 수정란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농가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대리모를 BCS를 3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3이 일체가 되었을 때 수태율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함양 이런 데서 보면 저희들하고 하다 보면 시술자별 차이는 있지만 농가별로 어떤 데는 보면 70%, 80% 나오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는 10%, 20% 나와요. 그러면 그 농가의 사양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 한 사람이 여러 농가를 상대하는데 그런 차이가 난다는 농가 아닌 거죠.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좀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2011년, 13년도에 이식한 것들을 2017년에 우리가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좀 2011년, 13년도면 우리가 OPU 기술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이식을 막 하는 그런 시기예요. 초창이죠. 그때는 사실은 공나누의 선발 기준 이런 것을 지금같이 엄격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OPU 수준을 생산해서 이식하면 수태가 되는가에 대한 기술 개발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전국에 AI에 의해서 태어난 소가 이렇습니다. 풋플러스가 10%, 완뿔이 33%, 그래서 완뿔 투뿔이 43%였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을 비교해 보니까 투뿔이 35, 완뿔이 37% 해가지고 82%예요.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완뿔만 하면 3배가 되고, 이게 완뿔, 투뿔 다 합하면 한 2배 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계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거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니까 이런 거는 사고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계량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량 효과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